낭만적인 우주 탐사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달은 이제 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 차가운 은빛 먼지 아래에서는 21세기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자원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무심코 올려다보는 저 위성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국기를 꽂고 돌아오던 1960년대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들은 지금 지구의 권력 지도를 통째로 바꿀 무한한 돈과 권력을 향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도태됩니다. 세계의 부가 이동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각 변동의 흐름을 놓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10년 동안 완벽하게 생존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과거에는 우주를 그저 돈 많은 국가들의 사치스러운 놀이터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낭만이라는 포장지 속에 감춰진 달 탐사의 잔혹한 진짜 목적과 숨겨진 의도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복잡하고 냉혹한 세계의 이면을 계속해서 파헤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단단했던 한상을 무참히 깨부술 시간입니다. 이 치열한 우주 패권 다툼 속에서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누구보다 선명하고 날카롭게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왜 지금 다시 달에 가려고 미친 듯이 싸우고 있을까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차가운 은빛 먼지 아래에는 인류의 미래를 지배할 피비린내 나는 자원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라는 거창하고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깊은 속내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적 이익과 자원 독점이라는 무서운 야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장사에 수십조 원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탐내는 핵심 타깃은 달의 남극, 깊고 어두운 분화구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물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물은 단순히 목을 죽이는 생명수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이 얼음을 녹여서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리된 산소는 우주 비행사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생존용 공기가 됩니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를 다시 결합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로켓 연료로 변신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명확하고 무섭습니다. 지구에서 무겁고 비싼 연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갈 필요 없이 달 현지에서 무한한 우주 주유소를 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달은 화성이나 그 너머의 더 깊은 우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완벽한 전초기지이자 우주시대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을 진짜 미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달의 먼지 속에 숨겨진 헬륨3라는 꿈의 물질입니다. 이 헬륨3는 지구에서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가격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런데 태양풍을 수십억 년 동안 직접 맞은 달의 표면 먼지 속에는 이 엄청난 물질이 무진장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을까요? 다가올 미래를 책임질 핵융합 발전의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단 25톤의 헬륨3만 달에서 캐내어 지구로 가져올 수 있다면 현재 미국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완벽하게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게다가 치명적인 방사능 폐기물조차 거의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궁극의 에너지입니다. 물론 무거운 채굴 장비를 달까지 보내고 그 척박한 먼지 속에서 자원을 정제하여 다시 지구로 안전하게 가져오는 일은 미친 짓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 막대한 비용 대비 실제 수익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수많은 미지수와 의문이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을 먼저 선점하는 국가가 향후 100년 동안 전 세계의 에너지 패권과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게 된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비싼 자원이 널려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채굴하고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는 이제 갈갈이 찢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아주 순진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달은 아프리카 대륙만큼이나 거대하고 넓으니 누구나 사이좋게 영토를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달의 전체 표면적은 분명 광활하지만 인류의 생존과 자원 채굴에 필수적인 물이 얼어붙어 있는 남극의 핵심 지역은 극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지형 속에서 안전하게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끊임없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명당 자리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결국 이 좁디 좁은 우주의 황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목숨 건 선착순 달리기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하고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주 공간의 영유권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맺어졌던 낡고 허술한 우주 조약들은 평화적 이용이라는 껍데기만 남았을 뿐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무자비한 자원 쟁탈전을 통제할 어떠한 강제력도 현실에서는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먼저 달에 도착해서 영구적인 거주 인프라를 건설하고 채굴 기지를 세우는 자가 그 지역의 절대적인 통치자가 되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이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경쟁 국가가 가장 수자원이 풍부한 분화구 핵심 지역에 먼저 도착해 거대한 인프라를 세워버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뒤늦게 도착한 국가는 그 근처에 착륙하려고 해도 먼저 자리 잡은 국가의 시설과 인프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명분 아래 접근조차 철저하게 거부당하게 됩니다. 결국 굴욕적으로 허락을 구하고 고개를 숙여야만 겨우 그 주변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치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적 동네 놀이터에서 먼저 그네를 차지한 아이가 왕노릇을 하던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른이 되어 사회의 냉혹함을 겪어본 여러분이라면 이 생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겁니다. 자본과 권력 앞에서는 그 어떤 도덕적 명분이나 양보도 없습니다. 먼저 밟고 먼저 짓는 자가 앞으로의 우주 규칙을 독식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토록 무자비하게 돌아가다 보니 지상에서는 피말리는 생존의 줄서기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강력한 패거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잔인한 선점의 법칙 때문에 지금 지구촌은 저 우주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확히 두 쪽으로 쪼개져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텅 빈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곳은 지구의 권력 투쟁이 가장 적나라하게 투영되는 잔혹한 거울입니다. 자원의 독점과 선점이라는 무자비한 목표 아래 전 세계 국가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두 개의 거대한 생태계로 진영을 쪼개고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세력은 단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체입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약정입니다. 인도와 같은 강력한 우주 강국을 포함해 무려 60여 개 국가가 이 거대한 우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서명하며 재빠르게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과학 탐사 협정이 절대 아닙니다. 다가올 우주 경제권에서 철저하게 미국의 규칙을 따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자본 생태계 안에서 떨어지는 과실을 나누어 먹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이익 공유 동맹입니다. 반대편의 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라는 전통적인 우주 강국과 굳건하게 손을 잡고 국제 달 연구기지라는 독자적인 진영을 구축하며 맹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약 10개 국가가 이 거대한 반미연대에 합류하여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참여국의 숫자는 겉보기에 적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속력과 국가 주도의 공격적인 추진력은 서방 세계를 극도의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섭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업을 운영하거나 거대한 자본을 굴려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상황이 내포하는 진정한 공포를 단번에 직감하실 겁니다.
거대한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도 전에 가장 값비싼 알짜배기 땅을 두고 거대 카르텔 두 곳이 피 튀기는 구획 나누기 전쟁을 벌이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입니다. 만약 어느 한 줄에 잘못 서거나 머뭇거리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가올 1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할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영원히 쫓겨나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동맹을 규합하며 달 표면에 영구적인 기지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우주 탐사와 인류의 진보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외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방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달의 핵심 자원지대에 콘크리트를 붓고 장벽을 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두 거대 진영은 이미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의 총알을 장전했고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이상하고 소름 돋는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한식적으로 생각해보면 60개국이라는 압도적인 우방을 거느린 미국 측이 훨씬 더 빠르고 거침없이 앞으로 치고 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진행 속도는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걸음은 과거 60년대 첫 번째 우주 경쟁 시대보다 오히려 훨씬 느리고 답답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늙고 병들어 기술력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훨씬 더 무섭고 치밀한 판이 물밑에서 은밀하게 짜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고 비판합니다. 달에 사람을 다시 보내는 계획이 2027년 이후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60년대에는 그토록 미친 듯이 질주하더니 지금은 왜 이토록 굼뜨고 무능해진 것일까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주로 향하는 로켓은 수백 톤의 폭발물을 가득 채운 거대한 시한폭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하고 냉혹한 자본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지연이라는 완벽한 무기를 휘두르며 새로운 우주 경제의 판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개발한 차세대 로켓 SLS는 엄청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막대한 세금이 증발해버립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속도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술이라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그래서 미국은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같은 거대한 민간 기업들을 이 무자비한 전쟁터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려는 얄팍한 꼼수가 절대 아닙니다. 우주선 착륙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민간 자본에 넘겨버림으로써 국가 주도의 소모적인 경쟁을 영속 가능한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려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과거처럼 오직 국기 하나 꽂고 돌아오는 일회성 정치쇼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곳에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고 자원을 채굴하는 거대한 공장을 짓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당장 내일 달에 도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비용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민간 자본의 힘을 결합하여 적들이 감히 따라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극도로 복잡하고 끊임없이 지연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세금을 탕진하는 멍청한 짓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의 지연은 실패가 아니라 이 견고한 자본의 성벽을 다지는 피말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느긋하지만 철저하게 100년의 기초를 다지는 동안 바다 건너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주 규칙적이고 위협적인 폭발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구의 권력 지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릴 거대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째깍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복잡한 자본의 성벽을 쌓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중국은 무섭도록 직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중국의 최고 과학자는 달 탐사가 한 국가의 진정한 국력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그저 허풍인 줄만 알았던 이 발언은 불과 7년 뒤인 2013년 중국이 무인 탐사선을 달 표면에 안착시키며 끔찍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엄청난 위협을 그들이 조용히 그리고 가장 먼저 달성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2030년까지 달에 직접 인간을 보내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미국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여유롭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지구의 권력 지도를 통째로 뒤집어버리겠다는 무서운 야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 강국이 되겠다는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과학적 성취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독점해온 세계 패권의 목줄을 단숨에 끊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이미 극도의 공포와 위기감을 전혀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달을 잃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주 경쟁에서 지는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의 권력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 한 번의 실수로 중국의 선두 자리를 내어준다면 미국은 영원히 그 격차를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경고가 핵심 수뇌부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념의 대립을 아득히 뛰어넘는 철저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밤하늘의 달이 만약 중국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 세계의 핵심 자원 공급망과 미래 첨단 기술의 표준은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계의 지배자가 뒤바뀔지도 모르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한가운데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숨막히는 위협이 턱 밑까지 다가온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주 당연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미국은 이미 1969년에 달에 사람을 보낸 완벽한 성공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때처럼 국가 예산을 미친 듯이 쏟아부어 당장 달로 달려가지 않고 이토록 복잡하게 길을 돌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에 눈이 멀어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곤 합니다. 60년대 아폴로 계획처럼 국가 예산을 미친 듯이 쏟아부어 무조건 달에 먼저 도착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72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류의 마지막 달 탐사 임무였던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그 화려했던 우주쇼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왜 이 엄청난 국가적 프로젝트의 숨통을 갑자기 끊어버렸을까요?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달러를 그저 허공에 태워버리는 거대한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소련을 이겼다는 정치적 우월감을 전 세계에 증명하기 위해 그 막대한 피 같은 세금을 희생시켰습니다. 결국 깃발을 꽂고 발자국을 남긴 이후에는 그 척박한 땅에 다시 돌아갈 어떠한 경제적 이유도 동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영구적인 인프라 없이 그저 방문하고 돌아오는 일회성 이벤트는 화려하지만 텅 빈 우주 관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과거의 환상에 취해 똑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완벽한 국가적 자살행위입니다. 현대의 우주 경쟁에서 달에 올라가기만 하고 그곳에 머물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끔찍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도착하더라도 자원을 캐내고 정제할 수 있는 영구적인 공장을 짓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 국가가 먼저 핵심 지대의 인프라를 독점하고 경제적 장벽을 쳐버리면 그저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냉혹한 현실만 남게 됩니다. 이제 승리의 기준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누가 먼저 발자국을 찍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그곳에서 자급자족하며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완성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아폴로의 망령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경제성을 계산하며 무섭도록 견고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초강대국들이 벌이는 이 숨막히는 체스 게임의 판은 모두 깔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의 자본과 미래 권력이 저 차가운 위성을 향해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이 잔혹한 생존의 전쟁터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우주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잔혹한 영토 분쟁에서 결코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방관자로 남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우주자본의 흐름과 기술 패권의 재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강대국들의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5월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색 맞추기용이나 정치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절대 아닙니다. 다가올 우주 경제권에서 우리 몫의 파일을 쟁취하고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자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우주항공청은 2026년 예산으로 무려 1조 1,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확정지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막대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마주한 현실의 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고 참혹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미국의 우주 예산은 국가 총생산의 0.243%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투자 규모는 고작 0.00035%에 불과한 참담하고 위태로운 수준입니다. 이 절망적인 자본의 격차 앞에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아슬아슬한 벼랑 끝 전술을 펼쳐야만 하는 가혹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지상 과제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2032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든 독자적인 달 착륙선을 반드시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고 국기를 꽂는 한가로운 이벤트가 결코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닦아놓은 우주 유료 도로를 엄청난 통행료를 내며 억울하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입장권을 확보하는 피말리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첨단 산업의 생명줄은 결국 희귀한 자원과 압도적인 에너지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달에서 쏟아져 들어올 헬륨3와 희귀 광물들을 강대국들이 독점하고 그 가격을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면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는 그 즉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2032년이라는 목표 연도는 그저 서류상의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달 기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완성되고 뚫을 수 없는 진입 장벽이 세워지기 직전 우리가 막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우주 경제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뼈아픈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의 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운 속도로 닫히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저 차가운 위성의 핵심 자원지대에 철조망을 치기 전에 우리만의 확고한 기술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이 피말리는 생존 게임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거대한 전쟁은 과거처럼 단 한 번의 화려한 임무로 끝나는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달의 영구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끊임없이 자본을 창출해내는 영속적인 활동 그 자체입니다. 이 잔혹한 우주자본의 재편 과정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다가올 100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완벽하게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본 영상은 국제정치와 첨단 기술의 거시적인 흐름을 분석한 것입니다. 결코 특정한 재무적 투자나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조언이 아닙니다. 저 차가운 위성 위에서 인류의 새로운 권력 지도가 완성되는 그 숨막히는 순간에 여러분은 과연 어느 위치에서 이 거대한 역사를 맞이하시겠습니까?